오늘은 자율신경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자세와 생활 속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충분히 잠을 자고 특별히 큰 병도 없음에도 몸이 계속 피곤하고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멍한 느낌이 드는 경우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은 의외로 자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자세 변화, 근육의 긴장, 목과 어깨의 압박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자세, 그리고 고치지 못한 습관들이 자율신경계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지금 바로 고치면 좋을 나쁜 자세들과 반대로 자율신경을 살리는 좋은 자세와 습관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신경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나쁜 자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북목과 일자목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 고개를 앞으로 쭉 내민 자세죠. 이렇게 되면 목 앞쪽에 있는 경동맥, 척추동맥, 림프절이 압박을 받아 혈류의 신경 전달이 방해되고 자율신경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린 어깨와 라운드 숄더입니다. 가슴을 웅크린 자세는 이 흉곽이 좁아지면서 호흡도 얕아지고 그러면 부교감 신경의 활동이 악화됩니다. 즉, 몸에 긴장 모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척추 측만과 골반 틀어짐입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척추에 정렬이 흐트러지고 그 주변을 따라 흐르는 자율신경과 혈류의 흐름까지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자세들은 결국 지속적인 근육의 긴장, 혈류의 저하, 신경 자극을 만들고 결국엔 자율신경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기입니다. 둘째, 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긴장을 최소화하기입니다. 이걸 왜 해야 하냐고요? 척추의 곡선이 무너지면 척추를 따라 흐르는 자율신경과 혈관들이 눌리고 결국 몸 전체의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엉덩이를 등받이에 깊숙이 붙이고 앉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반이 안정되고 척추 전체의 C자 곡선이 유지됩니다. 허리는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만들고 고개는 턱을 살짝 당겨 귀와 어깨,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로 올려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러한 작은 조정만으로도 목 혈류의 흐름과 등 척추에서 나오는 자율신경의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 있을 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주세요. 배에는 약간 힘을 주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고개는 정면을 보고 턱은 살짝 당겼지만 약간 위를 보는 방향을 유지해 주세요. 이 자세는 몸 전체 균형을 잡아주고 과도한 교감신경 항진을 예방해 줍니다. 잘 때도 중요합니다. 매우 높은 베개는 피해 주시고 경추의 커브를 살릴 수 있는 낮은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주무신다면 어깨가 눌리지 않게 목과 침대까지의 베개 높이를 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는 동안 경추와 척추의 정렬이 안정되어야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몸이 진짜로 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 외에도 자율신경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복식 호흡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깊게 복식 호흡을 해주세요. 교감신경의 긴장을 줄이고 부교감신경을 깨워줍니다. 둘째, 시선과 목 높이 맞추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모니터, 책 또는 스마트폰을 눈 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눈 높이에 맞춰야
목 앞쪽에 신경과 혈관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개를 숙이거나 앞으로 이렇게 뺀다면 목 앞쪽에 근육과 척추 라인에 나오는 구멍이 작아지기 때문에 혈관과 나오는 자율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의 과도한 긴장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장시간 같은 자세 피하기입니다. 30분에서 40분마다 길게는 1시간 이내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세요. 혈류순환이 살아나면서 자율신경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오거나 바람 쐬러 잠깐 나갔다 오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자기 전 이완 스트레칭 하기입니다. 가벼운 목 스트레칭과 어깨 이완을 2에서 3분만 해줘도 밤에 잠자는 동안 자율신경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몸도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관리는 꽤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에 대한 오해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허리를 무조건 펴야 좋다? 아닙니다.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펴고 있으면 척추 주변으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됩니다. 적정한 C커브의 곡선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곧바로 앉는 게 어렵다면 쿠션 등을 통해서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목 스트레칭은 많이 하면 좋다? 아닙니다. 스트레칭도 과도해지면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에서 많게는 한 3번 정도 짧게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잘 때 엎드려 자면 편하다? 아닙니다. 엎드린 자세는 경추, 흉추뿐만 아니라 복부를 동시에 압박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자율신경 주변의 이완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족욕, 이것은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족욕은 말초 순환을 돕고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복하는 작은 자세와 습관들이 이 자동화 시스템을 자극하고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반복하신다면 자율신경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척추 올바르게 세우기, 어깨와 가슴을 펴고 앉기, 정적인 자세 오래 하지 않기, 하루에 1번에서 2번 복식 호흡 해주기, 자기 전 3분 스트레칭 하기. 이런 실천이 여러분의 몸을 더 건강하게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자율신경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율신경을 돌보는 일, 그게 바로 내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